두 번째 시간에는 양력과 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사주라는 것이 연월일시를 말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력과 음력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. 특히 우리나라처럼 양력과 음력을 섞어서 쓰는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음력을 사용했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 서양 문물에 밀려서 양력을 사용하게 됐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력에다 이 태양력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태양력을 사용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우선 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양력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이에요.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잖아요. 그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. 공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약 365일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을 12달로 나눠서 이것을 양력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결국 태양력이라는 것은 절기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.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따뜻하고 등지고 있으면 춥잖아요.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여름이고 등지고 있을 때가 겨울이고 이런 식으로 계절이 변화하는 거죠.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것을 이제 24등분을 한 것을 절기라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요. 이게 이제 24절기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지, 하지, 추분, 춘분 이런 게 있고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들이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음력을 사용하시면서 언제는 대안이다, 언제는 소안이다, 조금 있으면 입춘이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동진이 대안이니 소안이니 이런 말들도 다 음력에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4절기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요. 입춘이면 이제 봄이 다가왔다. 이제 좀 따뜻해지겠구나. 동지면은 밤이 가장 긴 시간으로 한창 추울 때고요. 하지면은 이제 한창 더울 때고, 이런 식으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태양력이지 태음력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음력을 사용하면서 이 24절기라는 태양력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이제 365일이 걸리는데 그럼 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음력이라는 것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. 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만든 것이 음력입니다. 그러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9.5일 정도 되거든요. 이거를 12달을 만들어요. 12달을 만들어서 이제 태양력과 이제 맞춘 거죠. 그런데 이 음력은 문제가 있습니다.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지금 365.7을 12로 나누면 한 30.4일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런데 29.5일을 곱하기 12 하면 354일이 나옵니다. 1년이 지났을 때 이 태양력과 음력 사이에는 약 11일 정도 갭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한 달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.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음력으로만 따졌을 때 어떤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생일을 겨울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화가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음력으로만 따지면 이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19년에 7번씩 윤달을 만듭니다. 그러니까 윤달이라는 것을
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19년이 딱 됐을 때 이 윤달을 7번을 딱 집어넣었을 때 이 태양력하고 비교하면 그 격차가 소수점으로 떨어집니다.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가 않아요. 그렇게 해서 이 태음력을 사용하면서 음력을 사용하면서 윤달을 넣어서 이 태양력하고 비슷하게 이 계절의 변화에 맞추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이 음력이라는 게 계절의 변화에도 잘 못 맞추고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음력을 사용을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. 그런데 음력은 음력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.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. 우선 옛날에는 달력이 없었잖아요. 달력이 없었는데 그 달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원시 시대 이제 막 지나가지고 주위에는 자연밖에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달력은 당연히 없을 테고요. 하늘에 달이 딱 떴는데 이게 이제 달이 초승달도 됐다가 반달도 됐다가 보름달도 됐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. 29.5일에 한 번씩.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달의 모양만 보고 아 오늘이 며칠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. 음력으로 했을 때. 그리고 또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요. 이 달의 변화만 보면서 사람들이 그 조수간만에 이 달이라는 것이 그 조수간만의 차를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. 이 달의 그 중력에 의해서. 그러다 보니까 아 만조 때 뭐 물이 어느 정도 차겠구나. 이 달의 모양만 보고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보름달이 딱 떴다. 그러면 어촌에서는 아 달이 저렇게 찼으면 물고기 떼가 이제 많이 오니까 이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되겠구나. 이런 식으로 이 달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바다와의 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주면서 그 당시 농경 국가였던 그 농사를 막 지으면서 이 농업이라는 것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던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이 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죠. 그런데 이 음력이요, 이 음력에다 이 24절기라는 태양력을 적용을 해서 맞추면 상당히 우수합니다.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제 그 태양력, 태음력을 알고 있었고 동양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동양에서는 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음력을 주로 사용하게 됐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거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갭이 벌어지니까 19년에 7번씩 음력에서는 윤달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 양력과 음력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맞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왜 윤달을 집어넣냐면 이렇게 맞추지 않을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가 달라지니까 이 계절의 변화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윤달을 집어넣는다. 그리고 음력은 음력 나름대로의 장점이 많은데 옛날에 달의 변화만 보고도 날짜를 알 수가 있고 농사의 농업이나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농경국가였던 중국에서는 음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부족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뭐 문자와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 당연히 문자,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테고, 그래서 이 전설적인 기록에 의하면 황제라는 분이 그 두 신하 대요와 창일에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뭐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만들고 한자도 만들었다.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양력과 음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24절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